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작은 또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한 주간 정리해볼까요? 예, 일단 월요일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굉장히 좀 거셌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생겼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일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 섹터별로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미국에 7조 투자한다는 소식, 이런 소식으로 강세 출발했다가 오후장엔 좀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화요일은 241 이평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삼성 쪽에서 5조를 투자를 해서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로부터 1조를 차입했다는 소식, 또 우리의 잠재적인 경쟁 상대였던 JOLED가 사실상 파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초강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었고요. 수요일은 242평선의 지지를 확인한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은 또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증가 전망이 예상되면서 항공주가 초강세를 보였고요. 어제 목요일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 SK이노베이션이 초강세를 보였어요. 자, 지금 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하루하루 그때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그쪽을 쫓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자칫 잘못 쫓아가다가는 조금 고생을 하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보내는 시그널은 일단 뭐 K칩스법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주요 내용은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 설비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비율을 확대해 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기존의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이 세액 공제를 늘려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여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차도 모두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요. 올해 한해서 직전 3년간 이 투자했던 거 평균 투자 금액 대비해서 올해 증가분은 10%를 추가 공제해 주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적용해 보면 최대 25%, 그리고 중소기업은 3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고요. 이 외에도 신성장 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요거는 3%, 6%, 12%였었는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세액 공제를 확대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현재 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SK하이닉스나 조성 계획이 있는 삼성전자 같은 이런 업계는 반도체 업계는 상당히 희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이런 조치로 인해서 대기업은 59% 정도, 중소기업은 38% 정도 투자가 확대될 걸로 기대된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는 시장을 좀 일희일비하면서 따라갔다가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는 점 한 주간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고요.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히 올해의 투자를 더 전년 대비해서 많이 하는 부분들은 추가 세액 공제까지 있게 되면서 이러한 세금 정책들이 또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인 시장 동향과 파생시장 움직임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게 되면 은행이 조금 불안이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다소간의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 이게 회복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일부 작용한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S&P 500 기준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박스
박스권 하단은 3,800포인트 정도로 볼 수 있을 거고요. 박스권 상단은 4,150포인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주가 흐름이나 주변 여건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시장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은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241 이평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위에 좀 저항선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음 저항선은 60주 이평선이 위치한 2474포인트 근처가 될 거고요. 자, 가장 강한 저항선을 좀 꽂아보자면 2022년 11월 달과 12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달 고점인 2,500포인트 정도가 가장 강한 저항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2022년 8월 달 고점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900포인트 근처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특별한 저항선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60일 이격도 기준으로 110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단기 과열 양상이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여전히 아직까지도 수급에 대한 개선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하실 때 실적이 성장되는 부분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확인을 하고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파생시장 동향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선물시장에서는 어제 이 외국인들 선물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약 7,76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줬었는데요. 규모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둘 수 있을 만한 그런 강한 매수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급의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추가 매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찰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가 앞서서 말씀드린 저항선을 돌파해 주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이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인 베이시스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1.85까지 벌어졌는데요. 자, 이 베이시스가 좀 유지가 된다라면 이 프로그램 매수도 유입이 가능한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옵션 시장 한번 살펴보면 어제 선물 시장에 이어서 이 옵션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수급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콜옵션을 매수를 했었죠. 자, 그리고 그 외국인들 콜 매수의 반대 포지션인 콜옵션 매도 포지션들은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파생 시장에서 수급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3월 달에는 이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이 약간 걸립니다. 그래서 어제 좋은 모습이었지만 오늘도 이런 좋은 모습, 좋은 수급이 이어지는지 그 부분은 장중에 꼭 좀 확인을 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긍정적인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 또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을 크게 매수한 외국인의 동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성이 필요하고요. 코스피가 지금 겹겹이 저항선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 변화 관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뭐 저항은 없지만 수급이 아쉽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자, 오늘 일정 또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것들 알아볼까요?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코스닥 시장이 급등하게 된 배경에는 뭐 에코프로 삼형제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들이었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쪽에서는 2021년도까지 목표했던 그 생산 능력을 2026년에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목표가 31만 원과 함께 투자 의견,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LNF하고 비교했을 때 이 주가는 정당화되기가 어렵다라는 논리를 앞세우면서 목표가를 13만 원을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유진투자증권 쪽에서는 주가 상승이 너무 빨랐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 의견은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요. 목표가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상승이 지나치게 빨랐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관찰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봤을 때 셀 업체 쪽이 이 양극재 업체 쪽들보다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셀 업체 쪽에 투자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올 주요 지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자, 지금 뭐 시장의 관심사가 은행 위험 때문에 그쪽으로 막 많이 쏠려가서 시장의 관심사에서 약간은 관심도가 낮아지긴 했는데요. 오늘 저녁에 미국의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이 부분은 연준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관심도가 낮아져서 그런지 지금의 헤드라인 PC 같은 경우는 시장의 컨센서스도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작년 2월 달 그때 PC 물가를 살펴보면 이미 6.3% 정도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라인 PC 같은 경우는 좀 기저효과로 인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근원 물가 예상치는 전월에 4.7% 정도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하고 동일한 4.7%가 예상되고 있고 또 전월비 같은 경우는 0.4%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인데 2월 달에 발표된 1월 물가가 12월 물가보다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자, 전월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전년 비해서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올라갔으니까 이번 달에는 당연히 좀 떨어져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일부 변동성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다시 높일 시기라는 점, 그리고 지금 저항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저항선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큰 저항은 없다고 하셨지만 이런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이격이 높아지고 있는 주도주 에코프로 BM도 알아봤습니다. 에코프로 BM 모두 21선과 61선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 짚어주시죠. 예, K칩스법이 아무래도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K칩스법은 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 측면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법안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팹리스 쪽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팹리스 생태계가 상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대만의 TSMC가 그렇게 좀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었던 이유가 성장을 하면서 초반부터 팹리스 업체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가고 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라는 너무 큰 고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작은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삼성전자에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취약한 국내 팹리스 생태계를 고려해보면 이 팹리스 쪽에서 성장성이 커질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종목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건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지난 화요일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이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설계 쪽에서 강점이 있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LX 세미콘이기 때문에 뭐 배경도 든든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NPU를 적용한 ADAS용 반도체 칩 개발을 완료하고 시제품까지 생산에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율주행 레벨 3 차량에 적용될 전망이고요. 자, MPU, 예전에는 NXP에서 현대차로 납품하던 그 차량용 반도체를 대체하기도 했던 뭐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부분들을 살펴보면 지금 뭐 실적에 대해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좀 실적은 전혀 안 나오는데 주가만 너무 높은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반도체 생태계들, 팹리스 업체 생태계들이 커나갈 거를 좀 고려해 본다라면 조정받을 때마다 차분하게 이렇게 좀 사모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TSMC와 삼성의 파운드리가 지난해 4분기 점유율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기존의 40%에서 42%로 더 커졌는데, 자, 이번에 K-칩스법을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전 세계 최대 규모로 또 투입하는 삼성의 움직임, 그 속에서 이런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가 확대될지도 주목되고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팹리스 기업, 공장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기업들입니다. 주목해 보자면서 텔레칩스에 대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시그널 이재필 전문가였습니다.